얘들아. 왜? 너희들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했노? 나는 내 남친이랑 데이트 좀 하려고 오랜만에 밖에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 왜? 추워서 아, 옷이 너무 떨잖아. 그래갖고 30분도 안 있다가 나 빨리 집에 들어왔다. 암 예. 건조했구나. 너무 추워. 잘했다. 너는 안 추워? 괜찮아? 더 춥지? 왜 이래? 야, 너 아까 핫팩 입더니 어쨌냐? 너 핫팩을 아주 그냥 주머니에 끼고 살더만. 아, 봐봐. 핫팩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제일 우리가 추위를 많이 느끼는 데가 이 목 뒤. 여기다가 대거나 목 뒤에 대거나 아니면 귀. 여기가 따뜻해야지. 그래야지 왜 온몸이 쫙 녹으면서 너건너건해지는. 내 나이가 돼봐라. 그냥 뜨뜻해야 되니까 침대 속에서 그냥 온 것도 틀고선 그러고 온수 산다. 매트. 그렇지. 그건 기본이잖아. 올해는 더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 겨울이. 왜 이럴까? 근데 저거 뭐야? 어? 급격히 떨어진 기온. 추위를 녹이기 위해 목도리와 털모자를 쓰고 안과 밖에 확연한 기온 차이로 따뜻한 실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난방용품이 추위는 피할 수 있어도 건강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겨울철 당신의 행동이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외출할 때 목도리하고 장갑 털장갑 끼고 필수야, 필수.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털모자 쓰고. 안 그러면 우리 피부 완전히 더 난리가 나. 맞아. 그래서 그치. 그럼 근데 요즘 이렇게 세수하고 샤워하잖아? 돌아서면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는 아니, 느낌. 가습기 틀어놔도 그래. 아, 그래. 그리고 다리가 있잖아. 허옇게, 우옇게 올라온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늘 엄청 시끄럽던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추위에 관한 얘기? 아니 겨울에는 우리가 니트 입고 목도리 하고 장갑 끼고 거기다가 핫팩 손에 들고 또 사무실 가면 히터를 틀거나 아니면 난로를 켜거나 또 집에 가면 보일러 틀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온수 매트 틀고 그치.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건데 겨울철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우리한테 뭐 안 좋다고 막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저희 지금 너무 쇼크예요. 쇼크 받았어요.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들을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건 아닌데요. 네.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나이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겨울이 되니까 이게 건조해가지고 뻑뻑뻑뻑뻑해서 뻑뻑하고 그냥 막 주름이. 주름이 가는 느낌이 막 들어요. 찢어지는 느낌 나죠.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져요. 겨울 오면 늙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겨울철 하면 추운 날씨 말고도 굉장히 습도가 또 낮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뻑뻑하고 맞아요. 그런 게 점막이 또 먼저 예민해지거든요. 코 막히고. 코도 이상하게 막히고 그래.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너무 춥다고 보온 아이템들을 막 갖다 놓게 되면 체온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피부 수분을 더 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생각해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너무 늙어지나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통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찬바람이 부는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한 당신의 행동들이 저게 안 좋구나. 저기다 얼굴을 들이대고 있으니. 급격한 피부 노화를 부른다. 피부 노화를 시작으로 심각한 탈모, 치주염, 치주염까지? 백내장, 백내장까지? 백내장. 골다공증, 심뇌혈관 질환,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데 겨울철 피부 노화를 막아라. 이런 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선생님 피부 노화가 전신질환으로 온다고요? 아니 늙으면 뭐 약간 노화되는 거는 있지만은 사망까지 간다니까 기절하겠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이다. 근데 선생님 유독 이 겨울철에 유난히 더 왜 노화가 되고 탄력이 떨어지고 왜 이런 걸까요? 겨울철에 우리가 피부 탄력이나 피부 노화를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네. 건조함 때문이에요. 건조구나. 드라이해, 드라이.
보통 겨울철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의 습도 자체가 너무 낮아요. 네. 게다가 찬바람이 세게 불죠. 그 바람 때문에 피부에는 더 자극이 되고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을 더 뺏어가게 되거든요. 게다가 추우니까 난방기를 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내는 더 건조해져요. 추위와 더위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피부에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영양분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화장품 똑같이 바른다고 해도 흡수량이 크게 낮아지니까 그래. 예전보다 더 건조한 것 같고 뻑뻑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더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더하기 때문에 가습기인지 그거를 막 2개씩 틀어놓고 자. 간단하게 내 피부 자체가 노화가 됐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네요? 거울 한번 볼까요? 예전보다 눈이 작아진 것 같다. 맞아. 맞아.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평소에 화난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표정이 이제 화난 표정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안 해. 맨날 뭐해서 웃냐고. 눈 밑이 불룩하고 좀 늘어진 느낌이다. 늘어졌어. 나는 아직은 괜찮아. 그래. 좋겠다. 자, 예쁘게 웃어보세요. 자, 웃을 때 볼이 처지는 것 같다. 그래 처져 있어. 처져 있어. 몇 개 정도 해당하세요? 3개. 3개. 2개. 2개. 저는 그래도 하나야. 좋겠다. 보통 이제 하나에서 3개까지 있네요. 자, 4개 체크리스트 중에 3개 이상이면 탄력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 무너져 있어요. 탄력 무너져 있는데. 나한테 좀 잘해줘라. 네가 잘해. 네 몸에다가 왜 우리 보고 잘하래. 그 이하라고 해도 안심하실 건 아니고 체크리스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노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울이 진행 보기가 중이다. 싫네. 진행 중이다. 심하게 아. 진행 중인데? 왜 여름에는 막 자외선이 너무 많으니까 막 선블록 바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겨울은 그래도 해도 짧고 그래서 안 발라도 돼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쵸.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왜요? 겨울철에 자외선 A라고 하는 종류의 그 UVA는 날씨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거의 4계절 내내 비슷하게 지표면에 도달하거든요. 문제는 이 자외선 A도 피부의 탄력을 결정짓는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실내에도 비 오는 날에도 항상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사계절 내내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적이고 피부의 중요한 콜라겐을 아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서운 거다. 무섭다. 정말로 이 콜라겐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문제는 콜라겐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왜 좋은 게 중요한 게 자꾸 줄어드냐고. 아 나 진짜. 자, 콜라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작은 나무 젓가락들로 이렇게 이은 거예요. 네. 젓가락 하나는 금방 똑하고 부러지지만 이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잘 얽혀놓으면 전신을 지지하는 콜라겐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아, 있잖아요. 그게 콜라겐이라고 가정을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내 몸에 콜라겐이 이렇게 잘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지지대네. 네, 위로 뼈도 있고 치아, 관절, 근육 이런 아이들을 잘 받치고 있잖아요. 네, 아주 네. 튼튼하게 잘 지지를 해주죠. 근데 제가 하나 빼볼게요. 아이고. 물러져내려.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 우리 몸이 저렇다는 거 아니야. 무섭다. 근데 사실 콜라겐이 이렇게 어느 한 곳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전신의 건강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콜라겐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지금 콜라겐이 치아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래. 하나가 무너지면 그럼 치아에도 영향을 엄청 주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치아 상아질은 18%가 콜라겐이에요. 치아뿐만 아니라 이걸 버텨주는 잇몸이나 치근막도 또 콜라겐이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 몸에 콜라겐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치아 자체도 약해지지만 잇몸도 벌어지니까 치주염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치주염 말고도 다른 질환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콜라겐이 문제가 생기면 백내장도 생길 수 있어요. 백내장. 그러니까 뿌얘지는 거 그거?
이제 눈이 카메라 렌즈 같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같은 부위를 한다고 할 때 앞에 있는 수정체 렌즈 부위가 이제 콜라겐이 주 구성 성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단백질의 변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내장이거든요. 이게 콜라겐이랑 연결이 되니까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옛말에 너희들 어려서부터 관리하라는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관리를 해야 돼. 하루라도 젊었을 때 관리하라고 그러잖아. 콜라겐 감소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휴학생을 먼저 만나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차가운 기온이 맴도는 12월의 어느 날 저 멀리 수레를 끌고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길가에 놓인 박스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춰 수레에 차곡차곡 쌓는 그녀. 아이고 추운데 맨손으로 하시네. 장갑이라도 끼고 하지. 다시 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하고 탈모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강영미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제 나이는 47살이에요. 40대인데?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외모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취학생.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어디 좀 직장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막상 아르바이트 뭐 이런 데 가면 제 나이를 더 보더라고요. 식당 사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취직을 못했어요. 오랜 무직 생활로 힘들어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추운 겨울임에도 거리에 나와 폐지를 줍고 있다는데요. 아유, 어떡해. 그녀에겐 또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머리 감을 때마다 막 머리가 거의 막 한 주먹씩 이렇게 빠지니까 어우 너무 많이 빠진다. 제 생각에는 혹시 지금 완경이 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3개월에 한 번도 했다. 2달에 한 번 했다. 이번에는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완경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완경이면 저렇게 머리가 빠지나? 실제로 완경쯤에 탈모를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기는 해요. 네. 이제 완경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 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또 콜라겐의 합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게 되면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고 분해 과정이 촉진이 돼요. 아까도 완경 이후에 그래서 5년 이내에 30%가 소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이제 콜라겐은 모발 쪽에서도 특히나 모근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콜라겐이 소실이 되면 얘네들이 제대로 잡아주질 못하니까 와르르르 쉽게 그냥. 빠지겠죠. 휴학생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내내 폐지를 줍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취학생. 무거웠던 외투를 벗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물티슈를 꺼내는데요. 청소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설마 잘못 본 건 아니죠? 왜 뭐 하세요? 아니, 세수도 안 하고 저걸 닦아. 물티슈로 얼굴 곳곳을 닦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저렇게 닦아내고 세수를 하려나?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물티슈를 좀 사용을 많이 해요. 안 돼. 손 닦고 얼굴 닦고 바로 그러거든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전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버릇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거 물 절약하시려고? 저거 한 장이면 야. 얼굴 닦고 손 닦고 다 되니까. 물티슈가 깨끗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세안용으로 나온 물티슈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물티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티슈 성분 중에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성분이 네. 피부를 통해 좀 쉽게 흡수되는 화학 성분이에요.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피부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면 뻑뻑 문지르시죠? 네. 세게. 피부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고 주름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세안을 하시는 게 물 세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휴학생만의 물티슈 세안을 마치고 그 다음 하는 일은 화장품 바르기. 스킨을 얼굴 곳곳에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까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평소에도 스킨 바르면서 관리를 하는 걸까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하고 좀 화장품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좀 얼굴에 잘 뭘 바르지를 않아요, 원래. 이것도 한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스킨도. 유통기한이 자그마치 6년이나 지났는데요. 15년? 유통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3년인데 그건 뚜껑을 안 땄을 때. 그쵸. 모든 화장품은 일단 유통기한이 있고 개봉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 때까지 쓰는 게 아니에요. 개봉을 하고 나서는 1년 이내로 굉장히 빨리 쓰셔야 돼요. 왜냐면 개봉해서 쓰게 되는 순간부터 세균과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미 저기 있는 뚜껑을 따서 지금 5년 이상, 7년 뭐 지났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했었을 거고. 안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야, 이거. 그날 오후 오전 내내 걸었던 탓인지 몰려온 피곤에 잠이 든 휴학생. 그런데 어딘가 불편한지 뒤척이는데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오랜 시간 옆으로 누워 자는 휴학생. 옆으로 누워 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는 원래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항상 옆으로 자야지 잠이 오고 그게 저는 편해서. 목에 보이는 잔주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피부 건강엔 괜찮은 걸까요? 옆으로 누워서 자면 한쪽으로만 짓눌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압력을 받는 쪽으로는 더 많이 밀려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턱도 더 겹쳐지게 되고 팔자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목도 그쪽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목주름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똑바로밖에 못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는 똑바로 누워서 자고 베개의 높이를 잘 맞춰야지 목주름도 예방하면서 우리가 또 척추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다 건강을 지키면서 잘 수 있죠. 잠에서 깨 거울을 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흰머리카락을 뽑고 있습니다. 안 돼. 탈모됐는데 왜 뽑아? 한올 얼마나 아까운데. 저거 염색하면 되는데. 그런데 흰머리카락을 뽑는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뽑는 것 같은데 뽑는 이유가 있나요? 흰머리가 제가 좀 남들보다 좀 흰머리가 빨리 났어요. 지금도 이 속에 흰머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딴 사람보다 제가 좀 염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뽑는데 염색을 자주 해도 이렇게 속에까지는 이게 물이 안 들었는지 보이면 자주 뽑아요, 제가. 예전에는 보이면 늙어 보이고 이제 보기 좋지 않다 해서 뽑으셨던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꼭 뽑고 싶다고 하면 자르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뽑게 되면 모근에서 억지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모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안 없죠. 나오죠. 네, 손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고요. 그리고 모근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털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뽑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안 돼. 앞으로 바람은 제가 좀 바쁘게 활동도 하고 바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희망이에요. 그리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안타깝다. 아니 근데 저가 이제 휴학생을 보니까 뭐 물론 뭐 습관 중에 잘못된 것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콜라겐이 부족한 노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분도 내 몸에서 콜라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왕경 때부터 관리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도 내가 지금 콜라겐이 많이 부족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내 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보내는 신호들이 좀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네네. 잇몸이 아프고 약해지는 거. 잇몸이요? 네, 아직은 안 그래.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머리카락이 이미 다 많이 빠졌어. 관절이 이제 아픈 거예요. 안 아파. 관절. 그렇지는 않아.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피부에 상처가 나면 천천히 나아요. 굉장히 더디게 낫는 거죠. 저거는 살짝 그런 거 같아. 애매하다.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 나 소변 자주 마려. 이거. 자, 몇 개 정도 해당하세요? 나 2개에서 3개 되는 것 같아. 두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5개 중에 2개. 3개 이상이 해당이 없어. 된다면 내 피부뿐만이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좀 콜라겐이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관리하면 되겠다. 진짜 저걸 집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해봐야 되겠네요. 되겠다. 좀 신경 써서 가족들과 해봐야 함께. 되겠네. 건조한 겨울, 찬바람의 습격. 만약 피부가 늘어져 보이거나 탈모, 각질, 시큰대는 무릎, 자주 마려운 소변 증상이 있다면 콜라겐 부족을 의심하라. 콜라겐이 부족하면 전신에 질병이 시작되기 때문. 눈부터 시작해 골다공증, 동맥경화증까지. 특히 40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콜라겐. 대한민국 중년의 건강이 위태롭다. 전신 건강의 기둥 콜라겐을 사수하라. 잠시 후 노화를 늦추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분위기 있으시다. 너무 이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특별 수업을 맡게 된 김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늙는 거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다 무서워요, 그거는. 그렇죠. 다 무서워하죠. 선생님, 요새 피부과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그 오는 원인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네. 돼서 많이 건조하잖아요. 건조. 이제 그게 제일 건조하면 평소에 잘 안 보이던 뭐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자글자글해. 자글자글하게 보인다. 똑같이 표현하세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눈에 띄게 탄력이 떨어진 것 같다 해서 그렇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고생들을 위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탈모까지도? 노화와 관련된 상식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네, 같이 풀어볼게요. 네. 아기 화장품을 민감한 피부를 가진 어른이 사용하면 좋다, 나쁘다. OX로. 뭘까요? 우리 저기 용녀. X. 왜? 난 O. 왜 X실까요? 아기는 아기대로 왜냐면 얘는 수분도 많고 태어나면서 지금 너무 좋잖아요. 탄력도 많고. 그래서 바르는 건데 우리는 지금 수분도 없어졌고 탄력도 없어졌고 그렇다고 아기께 바른다고 우리한테 바른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 아닌 근데 것 같아요. 저기 아니, 아까워서 바르지. 민감한 어른 피부잖아. 아니 암만 민감해도 어른은 어른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민감한 어른이야. 그래. 우리는 아기 같은 아니, 피부를 갖고 나는 있어. 애 키울 때 그거 아까워서 내가 발랐어. 바르셨구나. 자,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와 용녀 혼자 너 맞췄어. 어떻게 그걸 다 하니? 어떻게 알았어? 정답은 X인데 왜요? 그 이유가 아기 화장품에는 방부제 함량이 매우 적어요. 네.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순한 거는 맞지만 네. 오히려 보습을 위해서 유분 함량이 매우 높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 피부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애들은 애들 거대로 어른은 어른 거대로 따로따로 그렇죠. 바르는 네. 걸로.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샤워 직후 물기가 있을 때 보습을 해줘야 한다. O 아니면 X. 당연히 오죠. 이건 다 그때 당연히 했어요. 오죠. 오죠. 모두 다 O? 네. 선생님 표정이 딱히 안 좋으네요. 안 좋은 것 같죠? 아니, 네.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왜요? 우리는 잘못된 시간이 너무 잘 알아. 아니 여태까지 헛살아온 거예요? 피부에 습기가 남아 있을 때 무조건 발라야 한다. 그리고 뭐 샤워 직후 20분 이내에 발라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1세에서 30세에 있는 10명을 대상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오히려 습진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 중요한 팩트는 이거 같아. 내가 샤워나 이런 게 물기가 있을 때 바르지 말고 이거를 제대로 다 뽀송뽀송 말리고 난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라. 맞습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탈모 예방 해주는 마사지. 요 지문 부분만 이용을 할게요. 자, 빗질을 한다 생각을 하고 요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훑어내리는군요. 시원하게. 그쵸? 근데 지압을 하면서 빗질을 할 거예요. 손톱이 아닌 요 지문으로. 그렇죠. 왜냐면 손톱을 이용하면 네, 상처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용기 하라네. 이렇게 하라는 너무 얘기야.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 시원해.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이 앞에서 뒤로 갈 건데 아까 처음에는 직선으로 우리가 쓸어줬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두피 마사지를 그리면서. 해주라는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마사지 엄청 해주라는 잘하고 것 계세요. 같아. 원을 그리면서 앞에서 뒤로. 샴푸하듯이. 맞아요. 샴푸하듯이. 나 이렇게 샴푸하는데? 둥글게 둥글게. 맞아요. 시원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도 하시면 탈모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방법이에요. 너무 좋다. 머리가 너무 시원할 것 간단하죠. 같아요. 시원해. 나 요거 했는데 시원한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바나나와 버섯이 노화를 늦춰주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자, 이 바나나를 까면 껍질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껍질 부분을 이용해서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정말 좋거든요. 네. 지금 필요한 게 이 속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이라고요. 껍질이에요, 껍질. 그래요? 자, 이 바나나 껍질을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이 안쪽에 있는 천연 기름이 피부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한 20분 정도 있다가 따뜻한 물로 그거를 씻어내면 대박이다. 피부 늘어짐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대박. 야, 안에 거는 먹고 겉에 거는 얼굴에 그렇죠. 양보하세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다, 바나나는. 대박이다. 이 안에 뭐 어떤 성분이 있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시킴으로써 피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피부 주름 그리고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버섯 역시 노화를 늦춰주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버섯은 또 잘라서 문지르면 되나요? 자, 버섯 안에는 비타민 H라는 비오틴 성분이 있어요. 비오틴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 우리 피부에 콜라겐, 그러니까 피부의 주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 꼭 그 버섯만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버섯이. 모든 버섯. 모든 버섯이. 그 버섯 요리를 먹으면 진짜 이뻐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하실 때 버섯 넣어서 그냥 드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동안 꿀피부 그리고 풍성한 모발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 모델 워킹 연습이 한창인 이곳. 패션 그런 거는. 모델이야? 오. 존재만으로도 시선 집중. 당당한 모습의 시니어 모델들. 그 중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여인이 있었으니. 아우 이쁘다. 피부도 예쁘다. 안녕하세요. 동안 피부미인 최윤정입니다. 늘씬한 몸매는 기본. 탱탱한 이마와 볼까지.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제 나이는 51세예요. 51세예요. 뭐야?
이제 확인시켜 드릴까요? 실을 맞네. 반갑다 친구야. 20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방부제 외모. 이렇게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오해 산 적도 있었다는데요. 저 아들이 24살인데요.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좀 조심스럽고 이상한 눈빛을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기분은 좀 좋았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런 게. 보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피부 나이를 측정해 봤는데요. 지금 51세시라고 제가 네. 들었는데 맞죠? 근데 피부 나이는 보시면 과연 그 결과는? 44세로 나왔어요. 이게 웬일이야. 야. 피부 나이는 아직도 40대라는 놀라운 결과. 피부 미인 우등생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저쪽 좀 봐, 저쪽 좀. 여기 윤정우 씨가 이렇게 웃으면 고만이 된대요.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비법인가 봐요. 네, 제가 모델 활동을 하면서 많이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웃으려고요. 눈, 광대, 입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크게 더 웃으려고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웃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우리도 웃자. 저렇게 많이 웃다 보면 되게 당기지 않으세요? 땡겨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얼굴 주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의 작용을 좀 활성화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전체 얼굴 근육의 좀 긴장도 풀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얼굴 근육을 보통 사용할 때 나이가 들수록 약간 처지는 방향으로 쓰게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쓰는 근육만 쓰죠. 이 입도 여기가 하고 있어요. 애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 있는데 성인들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맞아요. 중안부를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활짝 웃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게 되면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 특히나 이 동안을 결정하는 중안부의 근육들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탄력 있는 피부도 만들 수 있고 인상도 훨씬 더 어려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말할 때도 자꾸 올려야 되겠네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등생이 가져온 것은 이건 또 뭐야? 뭐야? 빨래 찢게? 빨리 찍게. 대체 빨래집게로 뭘 하려는 건지 했는데 그대로 목을 짚습니다. 우등생,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뭘요? 제가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뭉치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 손도 많이 아프고 힘드니까 빨래집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좀 피부도 맑아지는 것 같고 피로도 풀리고 목이 뭉치는 게 한결 부드럽더라고요. 지금 마사지야? 여기 목하고 쇄골 사이에 목비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10초씩 계속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여기 여기 도드라지는데 시원하긴 하지. 목비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얼굴의 탄력을 제일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얼굴의 부종이나 이런 탄력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목을 잘 관리해주는 게 좋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이제 목비근 같은 경우도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곳이고 여기 밑으로 림프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깊게 이렇게 마사지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강도를 되게 세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슬 쓸어주거나 근육이 뭉쳐 있을 때는 지금 우리 우등생 한 것처럼 빨리 찍게. 도구를 이용하셔도 좋고 손으로 하셔도 좋고 수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뭉쳐있는 근육들이 다 풀어주게 되니까 순환도 개선되죠. 이번엔 거울 앞으로 향하는 그녀. 얼굴 단장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 왜 고운 얼굴로 이상한 표정들을 짓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코 원숭이 페이스 요가라고요. 팔자 주름을 피는 페이스 요가예요. 개코원숭이. 평소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이용해서 탄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입술이 쪼글쪼글하면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펴주는 게 포인트예요. 제 볼 좀 보세요. 팔자주름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다 페이스 요가 덕분이에요. 이런 표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표정이 좀 웃기기는 하죠. 네. 그래서 개코 원숭이 페이스 개코 요가라고 원숭이. 하는데 우리 얼굴의 안면 근육이 57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다 움직이는 운동, 움직이는 요가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 요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코 페이스 요가? 네, 원숭이. 이렇게 페이스 요가를 하게 되면 피부 탄력에도 개선이 되고요. 또 혈액순환도 돕고 그래서 혈색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번엔 어떤 걸 보여줄까 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 놀래겠다, 저렇게 나오면. 머리카락을 거꾸로 내리고 머리를 빗는 우등생. 아, 이게요. 거꾸로 머리 빗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탈모 예방도 되고 그리고 머리도 풍성해지거든요. 거꾸로 빗어?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 하듯이 꾹꾹 누르면서 빗으면 두피 혈액순환에도 좋고 모발 건강에도 좋아요. 비법들이 있었던 그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머리를 거꾸로 빗는 건 내 처음 알았네. 거꾸로 빗질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머리의 볼륨이 좀 더 살아나기는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피 자체의 혈액순환이나 뭐 각질 제거에도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할 때 우리 우등생 한 것처럼 목덜미 양쪽이 귀 옆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빗어주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빗질을 할 때도 약간의 압을 줘서 두피를 조금 자극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약하게 두피를 자극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두피도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면서 신진대사 자체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머리가 긴 분들은 끝이 엉켜있는 경우 있죠. 이건 먼저 다 푸신 다음에 약간 마사지 하듯이 거꾸로 빗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식단. 뭐 드시는지 우리가 봐야지 또. 이걸 봐야지. 그렇지. 피부 미인 우등생의 밥상엔 과연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요? 저게 뭘까? 명태 껍질입니다. 이거 명태 껍질말이 하려고요. 이 껍질에는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즐겨 먹어요. 이 명태 껍질 같은 어류 콜라겐은 생선 지느러미, 뭐 껍질, 이렇게 비늘, 꼬리 이런 곳에 주로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류 콜라겐이 분자량이 굉장히 작은 저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다는 건 내 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지느러미를 잘라 먹기 좋게 손질한 명태 껍질을 물에 잘 불려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명태 껍질만 먹기엔 허전하겠죠? 그리고 이 당근이랑 같이 섭취하면 이거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콜라겐이 효과가 더 훨씬 좋대요. 당근에 있는 비오틴까지 같이. 파프리카의 비타민C, 당근의 비오틴. 이게 다 시너지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을 썰어주고요. 불려뒀던 명태 껍질에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어린 새싹? 폴리온 걸 가지고 말아서 말이야. 그리고 간장과 꿀을 이용해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가 있답니다. 이거 콜라겐이에요. 저는 이 콜라겐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콜라겐 펩타이드를 소스 안에다가 넣어서 직접 또 만들어 드시나요?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렇게 피부 미인 우등생의 콜라겐 충전을 위한 초간단 명태 껍질말이 완성. 그 맛은 어떨까요?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명태 껍질, 우등생표 특제 소스까지 어우러져 금상첨화라는데요. 그리고 우등생이 식후에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콜라겐인데요. 저는 음식을 섭취할 때 콜라겐을 꼭 같이 먹고 있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했는데 탱탱해지는 것 같고 주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이걸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동안 피부 미인 최윤정 우등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꾸준한 노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누구도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그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 흡수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작길래 흡수가 그렇게 좋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다들 머리카락 있죠. 네.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가닥만 잡아서 보시면 한마디로 보이지도 않잖아. 그렇죠. 요 머리카락 한 가닥에 12만 5천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두께가. 뭐가요? 네? 저분자가 저분자 콜라겐이 머리카락 한 가닥에 12만 5천분의 5천분의 1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면 뭐 흡수가 뭐 끝내주겠네요. 자, 이게 우리 피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피부의 표피랑 진피층에 보면 콜라겐이 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들이 쭉 써 있죠. 네. 보통은 이 진피층에는 콜라겐이 80% 정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콜라겐을 엮어주는 스프링처럼 묶어주는 게 엘라스틴이고요. 네. 빈 공간을 수분으로 채워주는 게 히알루론산, 보습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피부를 지탱해주는 콜라겐이 가장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콜라겐이 이렇게 좀 빠져요. 숭덩. 나이 들면 하늘 빠지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숭덩 빠지고요. 왕경이고 또 와르르 빼볼까요? 빠지지. 또 숭덩. 콜라겐을 또 빼고. 빼는 게 어디를 아니라 또 나이 들면 자꾸 빠지잖아요. 자꾸 없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 되면 점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지금 봐도 약간 위태위태해지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를 하게 되면 크기가 작으니까 흡수가 잘 돼서 네. 요 빈 공간을 채워줘요. 슝 그대로 구조까지도 비슷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와, 우리 저렇게 몸의 되는구나. 희소식이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딱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분자니까는 잘 됐나 보다. 그러니까. 예,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죠. 분자 크기가 작은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체내 흡수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으로. 사실 콜라겐이란 이름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콜라겐들은 타입이 다 나뉘어서 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 흡수율도 좋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더 효과 좋게 만들 수 있는 시너지 물질이 있어요. 뭐가요? 그게 뭐예요?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오틴. 비오틴. 그 당근에 많은 거? 그렇죠. 아까 우리 우등생도 네.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한 종류인데 비오틴과 함께 콜라겐을 먹었을 때 그냥 콜라겐 단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네. 내 몸이에요. 자, 여기에 콜라겐을 좀 채워 넣을게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채워 넣으면 사실은 콜라겐만 넣어도 이렇게 몸속에 분자량이 작으니까 잘 흡수가 돼서 녹을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아쉽잖아요. 네. 여기에 비오틴을 한번 같이 넣게 되면 자, 그냥 콜라겐만 먹었을 때 콜라겐에다 비오틴을 같이 넣었을 때 차이를 한번 볼게요. 점점 뭔가 차오르죠? 자, 양을 비교를 해보면 점점 뭔가 콜라겐이 훨씬 더 콜라겐이 채워지는 거구나. 높이가 달라지는구나. 훨씬 더 뭔가 막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비오틴한 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오틴도 체내에서는 자연 생성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요. 인체에 저장이 안 되고 쉽게 배출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섭취를 할 때도 좀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일리 섭취. 네. 그러면은 콜라겐하고 비오틴하고 실하고 바늘처럼 이렇게 같이 항상 따라다니면 좋겠네. 짝꿍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비오틴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89.5%가 비오틴 섭취량이 부족하대요. 이것도 문제네. 비오틴이 부족하면은 콜라겐 합성에도 문제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비오틴이 부족하면 콜라겐이 이게 먹은 애들이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흡수가 된 다음에는 다시 콜라겐 재합성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 콜라겐의 합성률 자체가 저하가 되니까 콜라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비오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부족하면 체내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오틴이 부족할 땐 특히나 피부염이나 탈모도 좀 악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대사에도 제대로 쓰이지 않으니까 피로감, 소화장애, 식욕부진,
무기력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내 얘긴데. 되네. 다 내 얘긴데, 다 이거. 나오는 거요. 큰일 났네, 이거. 콜라겐이 부족하면 딱 눈에 보이는 데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가 왔구나. 네, 딱 이제 피부로 느껴요. 딱 보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안면부가 건조한 여성, 특히 30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g씩 총 12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거든요. 자, 그 결과 발 뒤꿈치 각질, 피부 건조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됐고요. 개선됐어? 더 중요한 건 섭취를 중단하고 2주 뒤에까지도 이 개선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니, 먹다가 중단했는데도. 중단했는데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꾸준히 먹으면 굉장한 도움을 받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게 탈모였잖아요. 탈모. 그래서 또 여성 탈모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6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자, 한 그룹은 비오틴과 콜라겐을 같이 섭취를 시켰고요. 또 다른 그룹은 기타 영양소만 섭취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섭취를 다르게 하고 90일이 경과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서 비오틴과 콜라겐을 동시에 섭취하게 한 그룹이 90일 이후에 뭐 탈모의 정도, 특히 모발의 양이나 머리카락의 밀도, 광택, 볼륨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아까 만났던 휴학생 기억하시나요? 네. 47세 되게 힘들어 하셨던. 이 휴학생한테 어떤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휴학생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공과 주름을 비롯해 색소 침착 등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검사하신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47세시라고 알고 있는데 피부 나이가 58세로 나왔어요. 11살이 더 나왔어. 지금 피부는 사실 지금 아주 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모공면에 있어서도 부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름도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나이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탄력 관리라든지 보습, 선크림 바르시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피부 건강을 되찾기 위해 2주간 특별 관리를 시작한 휴학생.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피부 건강을 위한 지압 마사지는 물론 탈모 예방을 위한 우등생의 비법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콜라겐 섭취까지.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이거 작심삼일이면 큰일 나. 그래. 이거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저거 꾸준히 가야 돼. 그럼. 그리고 2주 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르쳐준 대로 좀 관리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또 직장도 또 취직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직장을 구했대, 직장을. 그래. 축하. 축하. 2주가 지난 현재 피부 건강 상태는 어떨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부 나이가 58세로 좀 높게 나왔었어요. 관리 잘 하시고 저희가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피부 나이는 긴장과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오길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순간. 과연 피부 검사 결과는? 54세로 젊게 나왔거든요. 역시. 아니 근데 너무 축하드려요. 무려 4살이나 어려진 피부 나이. 어리게 나와서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피부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파이팅. 야,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이제는. 특히나 뭐 피부 개선된 게 좀 눈에 많이 띄죠. 네. 자, 우리 휴학생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40에서 60대까지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1000mg을 총 12주 동안 섭취를 시키고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섭취를 했을 때
섭취 6주 만에 일단 피부 보습이 개선이 됐고요. 12주 후에는 눈가주름 개선은 물론이고 피부 탄력까지 개선이 됐다는 눈가, 연구가 있었어요. 탄력. 그러니까 결국 꾸준히만 잘 먹으면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달라진다. 맞아. 개선이 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 관절염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글쎄, 우리가 나- 콜라겐이 부족하면 관절염도 다 오고. 관절염까지도 다 증상 예. 중에 있었죠. 관절에도 무리가 온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40대부터 70대까지 무릎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를 하게 했을 때 무릎 통증을 줄였고요. 관절 건강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와, 멋있다. 너무 희소식이야. 사람 인체의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신뢰가 더 커지는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무조건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먹어야 정말 잘 먹고 있다는 소리 들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약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콜라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0mg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서 드시면 좋겠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콜라겐 제품 중에 그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게 단 3.6%밖에 없다라고 했던 식약처 보도가 있었어요. 3.6%요? 그럼 아주 미미한데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건강을 위해서 고르시는 것이니까 꼭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체내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우리 피부와 동일 구조의 원료인지 아니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오틴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콜라겐이 보통 어류에서부터 추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선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밝았어, 얘들아. 야호! 시청자들의 소망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좋지.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요. 아, 진짜 우리의 소원이다. 야, 우리네. 어머, 내 몸이야?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니야. 나이살 때문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암의 발병률까지 높이기는 하거든요. 피부 노화 예방해주는 마사지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손끝, 우리 지문 부분 있잖아요. 갖다 대고 지압하듯이 꾹 누르신 다음에 헤어라인 쪽까지 밀어 올리시면 돼요. 지압을 하면서 이렇게. 쭉 그걸 5회 반복하시는 거예요. 마치 동작을. 얼굴을 다림질하듯이. 주름을 다 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